원주시가 권역별로 부족한 체육 문화 기반 확충에 나섰습니다. 수영장을 갖춘 체육시설 2곳과 대규모 공연장 등이 추진됩니다. 각종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뺑소니 사고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 뺑소니 검거율은 98%에 달했습니다. 강원도의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정부 설득도 만만치 않다는 부정적 여론이 거셉니다. 산림항공본부가 원주에 산불 진화형 투내형 헬기 한 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물 탑재량이 8,000리터에 달해 대형 산불 진화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시가 지역의 부족한 체육 문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을 갖춘 체육시설 2곳과 대규모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남부권과 북부권, 동부권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 교도소 인근에 조성 중인 새마을 근린공원. 이곳에 77억 원의 예산을 들여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이 추진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0억 원을 지원받으며 연면적 3,000제곱미터, 3층 규모로 수영장과 체육관, 문화공간 등을 갖추고 2020년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처럼 제2의 국민체육센터를 비롯해 원주 지역의 문화체육시설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유지인 옛 종축장 부지는 최근 도개발공사 현물 출자에 앞서 원주시가 3,500석 규모의 대형 공연장 건립을 요구했고 강원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또 혁신도시 내 복합문화체육센터도 내년 국비 30억 원이 반영됐으며 캠프롱 부지도 반환 후 문화체육시설이 예정돼 지역별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회 유치를 위한 50m 규격의 수영장은 계획된 곳이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고 일부 시설은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지도 아직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강원도 땅에 도 소유 건물을 시가 관리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하고 충분하게 더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도시를 추구하는 원주시가 권역별로 문화체육 기반을 늘려가면서 지역의 균형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가 평창올림픽의 유산 활용을 위해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정부의 관심사 밖에 있는 것은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반대 의견도 거세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최문순 지사는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처음 밝힌 이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러 가지 공동 활동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화 채널이 하나 안정적인 대화 채널이 상설화된다. 지난 8월 평양에 가서 북측에 정식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 지사가 이런다고 대회 유치가 실현되는 건 아닙니다. 먼저 강원도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강원도는 대회 유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회 경비는 무려 800억 원입니다. 과연 그 정도의 예산을 또다시 여기다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했을 때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강원도가 뭘 얻어낼 수 있는지가 저는 가장 문제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설령 의회의 동의를 얻더라도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KOC와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와 국제행사 승인 심사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대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2일 남북체육회담에서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에 합의했지만 아시안게임은 안건에조차 없었던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더욱이 아시안게임은 유치 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기류입니다. 한국에서 하겠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남북 공동 개최라는 거 말고는 강원도에 실익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강원도청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2년 반도 남지 않은 대회 일정의 촉박함, 북한의 열악한 교통 숙박 문제, 무엇보다도 또 스포츠 대회냐는 부정적 여론까지 거셉니다. 국제 스포츠 대회 같은 메가 이벤트에 빠져 지역의 현실을 두루 살피지 못하고 미래의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강원도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지난 주말 횡성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운전자가 사고 16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사고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인적이 드문 농촌의 한 도로. 식당 외부에 설치된 CCTV 화면에 가방을 맨 남성이 걸어가고 비슷한 시각 승합차 한 대가 같은 도로를 지났습니다. 이 남성은 10분 뒤 도로에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승합차가 사고를 내고 뺑소니 친 겁니다.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CCTV였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용의 차량을 특정했고 이튿날 뺑소니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지난달 횡성군 두내면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뺑소니 사망사고도 CCTV 분석이 범인을 잡는 데 주효했습니다. 횡성 관내에 있는 298개의 방범용 CCTV와 개인이 설치한 CCTV, 거기에 차량 블랙박스까지 더해져 경찰이 용의 차량을 어렵지 않게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그 CCTV라든지 방범용 CCTV를 분석해가지고 그 동선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 검거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모두 716건. 이 가운데 98%인 703건의 용의자가 검거됐고 뺑소니 발생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 시스템인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줄어듭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의 경우 내년부터 원장 처우 개선비 46만 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미참여 유치원에 대해 정원 감축이나 학급 감축 등 행정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고 각종 공모 사업에서도 제외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사립유치원 107곳 중 처음 학교로에 참여한 유치원은 28곳에 불과합니다. 산림항공본부가 원주에 산불 진화형 초대형 헬기 한 대를 추가 배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초대형 헬기는 8,000리터의 물을 45초 이내에 담아 길이 210m, 폭 30m에 뿌릴 수 있는 기종으로 대형 산불 진화에 효과적입니다. 이로써 산림항공본부는 모두 넉 대의 초대형 헬기를 보유하게 됐으며 내년 말까지 2대를 강릉과 진천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횡성군의 기업 유치가 활기를 띠면서 지역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분양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우천 제2 농공단지는 준공 5년 만인 지난달 25개 업체가 들어서 100% 분양을 마쳤고 작년 7월에 준공된 우천 일반 산업단지도 현재까지 4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횡성군은 기업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구인난과 근로자 주택난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과 공공주택 건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파업 찬반 투표에서 92%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해 도내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도내 8천여 명의 조합원이 있는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영양사, 사서, 상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원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